네, 요즘 하루가 멀다고 안보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종합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볼 계획인데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규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난 주말에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데 북한 발표에 따르면 신형 초대형 방사포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혹시 어떤 네. 건지 분석이 나왔나요?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네. 이를 보면, 기존의, 무기 체계와는,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네. 각도를, 고각도로, 최고 각도를 97km로 발사한 건데요. 네네. 이를 보면은, 다양한, 하나의 무기 체계로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 전술을 구사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일각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 기억으로도 최근에 이제 단거리 미사일 계속 쏘아 올렸을 때 이 최고 그 고도가 30km에서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km가 넘어가는 것까지 있는데 이러면 날아오는 궤적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다 이런 그 지적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 대외적인 그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발표를 잘 않고 있지만은요. 예. 이 저층 10km, 20km, 30km, 50km, 그다음에 대기권박 100km 네. 다양한 이 각도에서 다양한 이 고각도, 이 고도에서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제일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말했던 그 이스칸데르급은 해피기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점프업했다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다시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2003년도에 예. 철매2라고 엠셈 철매2라고 해서 이미 전력화가 돼 있습니다. 시험 성공했고 세계 그래요? 최고의 수준입니다. 예.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방향에서 어떠한 무기체계가 날아오더라도 네. 전혀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반면에 북한은 이를 방어할 요격 체계가 전혀 전무합니다. 네, 우리는 그러나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 일각에서는 그 지난 주말에 쏘아 올렸던 이른바 신형 방사포는 논외로 치고라도 예. 신종 어떤 세 가지 어떤 미사일의 어떤 개발이 끝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러면 그 방공망이 뚫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럼 이건 과장된 목소리라고 보시는 겁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확대 재생산되고 과장되고 일각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우리 역시 북한이 미래의 능력을 갖고 무기를 만들면 우리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똑같은 1.5배, 2배 수준의 똑같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그 짚어야 되는 게 왜 지난 주말에 또 쏘아 올렸는가 바로 이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관측은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갈 때까지는 아마 쏘아 올리겠지만 그걸 끝나면 그러니까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자제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이걸 지금 뒤집어 버린 거거든요. 현상적으로는 그 발사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요. 네. 이건 1988년부터 92, 3년 이 어간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재시험 발사하는 이런 단계고요. 잠깐만요. 그 말씀은 지금 구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지금 쏘아 올리는 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약간 개항해서 만든 것이고요. 지금은 그럴 만드는적인 대외적인 여건이나 경기 수준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한미 훈련을 지금 CPS 훈련이나 각종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그런 훈련을 못 하니까 미사일을 쏘면서 군심이나 인민들을 마음을 달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뭐 일종의 우리도 대항에서 숨쉬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위용이다 간단히 이야기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훈련을 못 하고 있으니까 미사일로서 하나의 그런 대응 포지션을 좀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됩니다. 근데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되는 게 이게 과거에 이미 개발이 끝난 구형인데 포장만 바꿔서 쏘아 올린 거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일각에서는 이게 신형이라고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뭘 볼 수 있냐면요.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게 어느 나라나 이 탄두의 모양과 형태는
형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나 이 날아가는 자체의 불기둥을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 아래 양태를 보면은 양상을 보면은 네네. 두 가지의 그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방울이. 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 체계는 이것을 방울이 없습니다. 방울이 안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 형상은 밑에서 그 방울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이 북한 애들이 좀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방울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방울이 그 이제 방향을 조정하고 사거리와 고도를 조정하는 건데 네네. 굉장히 그 정확하게 돼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제부터 예. 오늘까지 이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이. 예. 그 정부가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틀 뒤에 이제 전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이게 그 예. 지소미아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일본과 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겠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번 그 기존에 독도 방어 훈련에서 명칭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바꾼 것은 네.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보여지죠. 네. 얼마 전에 러시아 폭격기, 중국 폭격기 4대 네. 그리고 독일 경보기까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예, 이것은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함이고 또 이번 무기 체계로는 이지스함 해군 해병대 공군 F-15K UH-60 해상 기동 헬기 평소보다 2배 이상 대규모 훈련의 강공책을 구사한 것은 예. 주변국에 대한 그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의 영토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예. 우리 군의 처음으로 지금 육해공 해경까지 입체 훈련을 지금 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우리 군의 자강 능력을 대내에 보여준과 동시에 일본한테도 여러 가지 우리의 수호 능력과 의지를 네.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뭐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독도 방어 훈련에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굳이 그 독도란 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네. 일본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예. 우리가 이번 훈련이 독도 플러스 울릉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굳이 독도의 지역적 한계를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죠. 네. 혹시 이거에 대응해서 일본이 다시 이제 과거 그 초계기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군사적으로 뭔가 또 어떤 시비를 걸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일본이 계속 해온 행태로 봐서는 네. 그들의 특성으로 봐서는 다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동안 일본이 우리에게 준 북한 미사일 정보는 구글 지도에 점 찍은 수준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의원님도 이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정보가 우리가 군사보호 협정을 맺을 때 휴민트 인간 정보, 시긴트 신호 정보, 이민트 영상 정보, 코민트 통신 정보 이 네 가지입니다. 예. 이 네 가지인데 당초 우리가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을 제가 야당 간사할 때 네. 군사란 말을 빼고 한일 정보 협정이 정식 명칭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군사란 말을 뺐습니다, 제가. 예. 사인을, 마지막 협상을 할 때. 예. 한일 정보협정인데, 예. 이 정보협정에서 네 가지를 서로 간에 주고받자는 것인데요.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리적으로 북한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일방적으로 일본한테 제공하는 것이지, 일본이 우리한테 주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극히 적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 통신 정보나 위성 정보가 일본에 앞서 있지만은 이것도 카비제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일본에서 우리한테 이 협상이 종료된 선언 뒤에도 일본이 우리한테 정보를 요구한 것은 그만큼 재원, 각도, 거리 이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준 것이고요. 네. 우리는 북한이 쏘았을 때, 발사했을 때 리얼타임으로 그걸 실시간에 캐치할 수 있지만은 일본은
이 리얼타임 실시간이 아닌 사후에 그걸 그렇죠. 알 수가 예. 있거든요. 네. 미사일이라는 게 실시간이 중요하지 사후가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무튼 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그나마 어떤 그 조금이라도 일본 쪽에서 온 정보는 구글 지도에 점 찍는 수준 이건 맞는 겁니까? 그것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알겠습니다. 미국은 이 이지스함이나 여러 가지 위성 정보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하고 실시간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뭐 정석 변수가 일본은 정석 변수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미국으로 넘어가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을 때 미 국방부, 국무부 모두 실망감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논평을 내놨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응은 다릅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자라고 하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내놨는데요.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정부 당국자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미국하고 소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네. 대상이 혹시 트럼프 대통령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우리 정부의 치밀한 개입과 아주 철두철미한 이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으로 봤을 때 또 네. 그 준비로 봤을 때 저는 고위급, 중위급, 하위급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채널이 누구하고 대화를 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트럼프는 기존의 워싱턴 사고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이 맺으려고 하는 것이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에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받아들이는 감도가 트럼프는 완전히 다르다. 국무부나 국방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정부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어떤 불가피성을 숙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한 라인이랄지 또 네. 다양한 외교 채널 또 자주 만나면서의 그런 그 소통 관계 네.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공통 분모가 있지 않냐 또 다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 만약에 바탕과 자신감이 없었더라면은 이 지금 일본이 시체말로 무슨 짓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걸 능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알겠습니다. 연장을 종료하지 않았겠습니까? 일각의... 우리 정부에서도 이 일본을 설득하려고 지난번에 그 두 번이나 걸쳐서 고위급 회담을 했고 지난번에 또 8.15 경추사 내용의 대화의지를 담았고 또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일본한테 얼마나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걸 도외시하고 취지 도외시했던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때문에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 우리가 미국의 압박을 더 거세게 받을 거다라는 일각의 그 전망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건 저는 약간의 별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방위비 분담금이나 이런 문제는 말이죠. 이미 그 지소미아 이전부터 미국은 우리한테 거센 압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 방위 분담금이 8.2%고 최근 들어서 아무리 높아도 이 8.2% 이게 원래 평소에 말이죠. 이게 물가 상승률에 근거한 인상 그리고 리미트 4%를 한계를 놓고 설정을 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현재 미국은 한국이 부유한 나라라고 치면서 지금 합리적인 주장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말씀은 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안 했어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거셌을 것이다. 그냥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호르무즈 파병은요? 호르무즈 파병은요. 지금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의 중심 축을 놓고 보면 좌우가 홍해고 호르무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가 있는데 가운데가 아덴만입니다. 네. 아덴만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이게 예를 들자면 저희 동대문으로 따지자면 이문 1동 2동에 이게 불과한 거거든요. 이게요. 이 불가항이기 때문에 이 바로 근처입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우리의 항성과 유조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더 좀 상황을 지켜보고 알겠습니다.
판단할 문제고 이 지소미아 종료와 호르무즈 연계는 이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